안녕하세요, 미스터 심플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노드 그래프를 보면 머리부터 아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수많은 노드 중 한 개씩만 골라서 설명해주는 코너, 노드 마스터 클래스. 그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께 익숙한 노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스크 노드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효과들 전부 마스크 노드만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마스크 노드의 모든 것을 끝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들을 미리 살펴볼까요? 인스펙터 파헤치기. 앞으로 노드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항상 맨 먼저 인스펙터 창부터 볼 것입니다. 노드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거든요. 인스펙터 창에 있는 요소들 하나씩 다뤄보고, 모션 그래픽 기초 실습에서는 마스크 노드의 기본 요소들만 변경해도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보고, 마스크 색상 변경, 색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 노드를 연결해 볼 것이고요. 마스크 2개 연결. 마스크 노드는 독특하게 2개를 연결하면 연결당한 뒤쪽의 마스크 노드에 인스펙터 창에 보시면 페인트 모드라는 새로운 요소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면서 주로 사용하거나 사용했는데 괜찮았던 값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 드릴 거예요. 우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키프레임에 대해서 모르시면 오른쪽 위에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퓨전 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상태에서 방금 만든 사각형 노드를 클릭하면 우측에 인스펙터 창이 보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벨 값을 조절해 볼게요. 사각형의 색이 조금씩 옅어지고 짙어지는 게 보이시죠? 즉, 레벨은 마스크 노드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값입니다. 다음에 필터는 소프트 엣지를 적용해야 차이가 보이므로 소프트 엣지부터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소프트 엣지 값을 올리면 경계면이 뿌얘지는 거 보이시나요? 소프트 엣지라는 표현 그대로 엣지, 가장자리를 소프트, 부드럽게 조절하는 값입니다. 자, 다음은 필터입니다. 여기 필터라는 게 마스크의 경계면을 부드럽게 깎을 때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픽셀을 뭉갤 거냐를 조절하는 값인데, 세 가지 차이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박스는 이렇게 각 변에서 빛이 퍼져나가는 느낌, 값을 조절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가우시안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퍼지는 느낌, 그리고 바틀렛은 이 박스와 가우시안의 중간 느낌, 그리고 우리는 박스와 같은 이런 느낌을 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패스트 가우시안을 사용한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더 위스 아래에 있는 인버트, 솔리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버트는 단어 그대로 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각형만 보이는 상태라면 인버트를 체크해서 사각형만 빼고 나머지만 보여주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안에만 보이는 상태라면 인버트를 체크해서 사각형을 뺀 나머지 부분만 보여주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솔리드의 경우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면 사각형 안쪽이 채워진 상태라는 것인데, 이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채워져 있던 사각형이 이렇게 비워지게 됩니다. 솔리드의 체크를 해제함과 동시에 아래에 이런 새로운 메뉴가 등장을 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보더 위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더 위스는 선 두께입니다. 지금 선 두께가 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값을 올려주면 선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랭스 값을 조절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생성되다가 만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고, 포지션 값을 조절해서 이 시작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래 사각형 테두리에 내 귀퉁이의 모양을 바꾸려면 여기서 그대로 뾰족하게 둥글게 커팅한 것처럼 바꿀 수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개의 버튼으로는 이 테두리의 시작점과 끝점의 모양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맨 왼쪽이랑 맨 오른쪽의 차이는 이 기준선보다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게 이 버튼, 이 기준선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눌렀을 때 보시면 길이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랫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센터는 이 사각형의 위치를 정해주는데요. X는 가로,
Y는 세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뷰어 창에서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위아래로 이동하실 수 있고,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좌우로 이동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또 가운데 있는 네모를 클릭하시면 자유롭게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width와 height는 가로 너비, 세로 높이를 조절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아래의 코너 레디우스는 이 마스크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앵글은 이 사각형의 각도를 이런 식으로 변화해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한 번씩 사용해서 간단하게 모션 그래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이니까 머리 쓰지 말고 그냥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10프레임씩 가겠습니다. 레벨이 0에서 1로, 소프트 엣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드럽게, 그리고 보더 위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솔리드를 여기서 꺼줄게요. 그리고 인버트를 바꿔줘 보고, 포지션을 먼저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랭스부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을 바꿔주시고, 위치도 바꿔볼게요. 가운데로 슬슬. 그 다음엔 크기도 바꿔봐야죠. 그 다음엔 모서리도 바꿔보고, 그 다음엔 각도도 바꿔봅니다. 소프트 엣지 때문에 뒤에가 다 너무 뿌옇게 보여서 이놈을 요쯤에 다시 선명하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시켜보면 멋있죠? 자, 이제 이 마스크 노드에 색깔을 입혀줄 건데 간단합니다. 이쪽에 있는 백그라운드 노드를 끌어와 주시고 마스크로 이 백그라운드를 자릅니다. 그대로 미디어 아웃에 연결시켜 주시고, 백그라운드를 클릭하셨을 때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나오는 컬러 부분을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상을 재생시켜 보면 미디어 아웃은 오른쪽에 나오니까 오른쪽 화면만 봐주세요. 이렇게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스크 2개 연결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앞서 목차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노드는 독특하게 이렇게 2개를 연결하면 연결당한 요 뒤쪽의 마스크에는 인스펙터 창에 페인트 모드라는 새로운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이 페인트 모드에는 머지부터 이그노어까지 정말 많은 효과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직접 실험해보면서 깨닫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효과인지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소프트 엣지를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양쪽 2개의 사각형 노드 전부 소프트 엣지를 좀 늘려주시고요. 이제 페인트 모드를 머지로 한 채로 옮겨보시면 그냥 왼쪽 사각형에 오른쪽 사각형이 얹어졌다는 느낌으로 서로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치고 이렇게 지나가지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add로 바꾼다 하면 서로 간섭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확연히 다르죠. subtract, 왼쪽에 있는 사각형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을 뺀다 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미니멈은 2개의 교집합 부분만, 2개가 만나는 부분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맥시멈은 둘 다 보여주는 건데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에버리지로 했을 땐 이런 식으로 2개 전부 다 반투명으로 좀 바꿔준 다음에 합쳐지는 부분을 좀 더 진하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에버리지가 작동하네요. 멀티플라이는 겹치는 부분만 보여지게 됩니다. 리플레이스는 왼쪽 네모를 얘로 대체한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오른쪽 네모 밑에 어떠한 판이 하나 더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버트는 반대로 겹치는 부분은 없어지고 안 겹치는 부분만 살아남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카피는 오른쪽에 있는 거 빼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그노얼은 오른쪽에 있는 게 없어집니다. 오늘 배운 마스크 노드랑 방금 이런 겹친 효과만 봐도 아이디어가 샘솟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페인트 모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효과 3가지만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챕터 변경 화면에 들어간 이런 효과, 두 번째로 이런 물방울이 터지는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 2개의 방울이 쏙 합쳐지는 듯한 효과, 이렇게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60프레임/세컨드 기준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간단합니다. 사각형 노드를 불러와서 솔리드를 체크 해제해 주시고 보더 위스를 0.007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랭스를 조절해 줍니다. 0.1 정도로 설정해 주시고 20프레임 정도의 포지션을 체크해 주시고 0부터 포지션을
1까지로 변경해 주시고 랭스는 10프레임 정도부터 30프레임 정도까지 아까 0.1에서 1까지로 해주시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방울 효과. 먼저 동그라미 노드를 생성해 주시고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여기서 저희가 크기를 조절할 때 위스만 바꾸면 이렇게, 하이트만 바꾸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다고 키프레임을 찍을 때 두 개를 계속 찍으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익스프레션스라는 걸 사용할 건데 위스를 따라가는 하이트를 만들어 주고 싶을 때 하이트 쪽에 우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익스프레션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곳에 값을 입력하거나 수식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어떤 요소를 선택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 더하기 모양을 끌고서 위스에다가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하이트 값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위스 값이 변할 때 하이트는 위스 값을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원의 키프레임을 시작점 0에서 10프레임까지 위스를 변화시킬 겁니다. 0에서는 0이고 10에서는 한 0.08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고 재생을 해주면 이렇게 천천히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스플라인 창에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전체 선택해 주시고 S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 곡선이 형성되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를 클릭해서 얘를 끌어서 거의 시작점까지 놔주시게 되면 좀 더 역동적으로 원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원을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 붙여 넣으면 이 원도 똑같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배웠던 페인트 모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서브트랙트로 바꿔 주시면 아까 배웠듯이 겹치는 부분은 화면에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스플라인 창에서 앞에 있던 원은 선택하지 말아 주시고 뒤에 있는 원만 한번 화면에서 봐주시면 전체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2칸 정도 이동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터지는 것 같은 효과를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방울이 쏙 합쳐지는 효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소프트 엣지는 0.05 정도. 그럼 이런 원이 생성되죠. 그리고 위치는 얘는 왼쪽에 있는 원이 될 거고요.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연결해주고 페인트 모드를 add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원은 위치를 오른쪽에다가 놓겠습니다. 양쪽 화면에 다 동일한 화면으로 띄울게요. 자, 왼쪽 원은 1초 동안, 그러니까 60프레임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왼쪽 원은 0에서는 여기 있는데 60프레임 때는 가운데로 올 거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원은 0에서는 요 위치에 있는데 60이 됐을 때는 가운데로 갈 겁니다. 그냥 재생해 보시면 이렇게 오다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완성이 됐는데 조금 더 물방울이 합쳐지는 것처럼 표현하려면 이렇게 둘이 만난 다음에 조금 천천히 가다가 쇽 하고 합쳐지면 좀 더 물방울 같겠죠? 자, 다시 보면 한 30 정도에서 만나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왼쪽 원과 오른쪽 원 한 번씩 더 키프레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한 3프레임 정도 이 위치에 한 번 더 키프레임을 잡아줍니다. 왼쪽 오른쪽 둘 다요. 이 위치에 우리가 30에 있었던 X값 있잖아요. 왼쪽 원 같은 경우엔 0.25 오른쪽 원 같은 경우에는 0.75 이 값을 3프레임 뒤에 이 위치에도 동일하게 써주는 겁니다. 왼쪽 원은 0.25 오른쪽 원은 0.75 자, 이렇게 설정하면 오다가 잠깐 멈춰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재생해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잠깐 멈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플라인 창을 봅니다. 스플라인 창을 봤을 때 이 뒤쪽에 있는 요 놈과 요 놈 이렇게 둘만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S를 눌러서 스무스 효과를 적용시켜 주시고요. 이게 지금 두 개를 한꺼번에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축키 T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is in, is out 이게 표시되거든요. 여기서 is out 쪽을 끝까지 늘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재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멈춰서 천천히 한 번에 슉 이런 효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노드 마스터 클래스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래도 처음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보니 키프레임 설정 같이 기초 강의에서 알려드린 부분까지 잘 설명드려야 될지 그냥 넘어가도 될지 등등 아직 고민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씩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하는 미스터 심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